건강검진 중요하죠. 그런데 건강검진을 왜 받을까요? 혹시라도 내 몸에 병이 있진 않을까? 미리 찾고 대비하려고 검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병을 찾으려고 굳이 돈 쓰고 시간 들여 하는 이 건강검진이 오히려 병을 키울 수 있다면, 없던 병도 만들 수 있다면 믿으실 수 있으실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떤 검사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고 어떤 검사는 생명을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오늘의 건강 이야기를 전해드리기 전에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도 꼭 알려주세요. 얼마 전 제 진료실에 오신 김현수라는 45세 남성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매년 200만 원 가까이 들여서 최고급 건강검진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해가 갈수록 더 불안해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검사를 많이 받을수록 이상한 결과들이 계속 나와서 밤잠을 못 자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이죠. 이런 상황이 과연 올바른 건강관리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검진이라는 것은 마치 양날의 칼과 같아서 올바르게 사용하면 생명을 구하는 도구가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 수 있거든요. 먼저 여러분께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불필요한 의료 검사로 인한 피해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점이에요. 지난해 의료진 사이에서 회자된 한 연구 결과를 보면 과도한 방사선 검사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 오히려 암 발생률이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특히 젊은 나이에 반복적으로 방사선 검사를 받은 경우에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다고 합니다.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은 위양성 결과로 인한 스트레스가 실제 질병만큼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에요. 실제로 제가 만난 한 환자분은 건강검진에서 의심소견이 나온 후 불안장애까지 생겨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계시면 그럼 건강검진을 아예 받지 말아야 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스마트한 선택이에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나라의 국가건강검진 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북유럽의 한 국가에서 우리나라 시스템을 배우러 의료진들이 연수를 오기도 하고 미국의 한 의과대학에서는 우리나라 건강검진 시스템을 교육 사례로 활용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과학적으로 검증된 효과적인 검사들만을 선별해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무료라는 점에서 정말 놀라운 혜택이죠.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런 훌륭한 기본 검진을 무시하고 오히려 비싼 추가 검사들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점이에요. 마치 든든한 집밥은 놔두고 비싼 외식만 찾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검사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신 양전자 단층 촬영, 흔히 PET-CT라고 부르는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정말 놀라운 기술이에요. 암세포가 포도당을 많이 소모한다는 특성을 이용해서 온몸의 암을 한 번에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큰 함정이 숨어 있어요. 이 검사가 워낙 민감해서 정상적인 염증이나 근육 활동까지도 모두 의심스러운 병변으로 표시해 버리거든요.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까? 박영희라는 52세 여성분이 PET-CT를 받았는데 목, 가슴, 배, 골반 등 여러 부위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각 부위별로 추가 검사를 받았는데 마이너스 갑상선 초음파, 유방 MRI, 복부 CT, 골반 MRI까지 받았거든요. 결과는 모든 부위가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분이 받은 방사선량은 일반 CT의 5배가 넘었고 비용도 300만 원 이상 들었어요.
게다가 석 달 동안 계속된 불안감으로 인해 불면증까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더 심각한 문제는 방사선 노출량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PET 한 번으로 받는 방사선량이 일반인이 1년간 자연적으로 받는 방사선량의 약 10배에 해당한다고 해요. 젊은 나이에 이런 검사를 반복적으로 받으면 오히려 암 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두 번째는 갑상선 초음파 검사입니다. 이 검사 자체는 무해해요. 방사선도 없고 아프지도 않고 비용도 그리 비싸지 않죠. 그런데 문제는 갑상선암의 특성에 있어요. 갑상선암은 착한 암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진행이 매우 느리고 생존율이 거의 100%에 가깝거든요. 실제로 부검을 통한 연구를 보면 갑상선암을 가지고 있었지만 평생 모르고 살다가 다른 원인으로 사망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갑상선 수술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목에 흉터가 남겠죠. 더 심각한 것은 부갑상선 손상으로 인한 합병증이에요. 부갑상선이 손상되면 혈중 칼슘 농도가 떨어져서 손발이 저리고 근육 경련이 생길 수 있어요. 심한 경우에는 평생 칼슘제를 복용해야 하고 응급실을 드나들어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우리나라의 갑상선암 급증에 대해 과잉 진단이라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어요. 실제로 갑상선암 진단은 급증했지만 사망률은 변하지 않았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해 주죠. 최근 우리나라 갑상선학회에서도 무증상 성인에서의 갑상선 선별검사를 권하지 않는다는 권고안을 발표했어요. 심지어 직계 가족 중에 갑상선암 환자가 여러 명 있는 고위험군에서도 정기적인 초음파 검사보다는 손으로 만져보는 촉진 검사를 우선 권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위장조영술입니다. 이 검사는 바륨이라는 조영제를 마시고 엑스레이를 찍어서 위의 모양을 보는 검사예요. 국가검진에서도 위내시경과 함께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죠. 하지만 이 검사를 선택하는 것은 마치 스마트폰 시대에 삐삐를 사용하는 것과 같아요. 위내시경이라는 훨씬 뛰어난 기술이 있는데 굳이 낡은 기술을 선택할 이유가 없거든요. 위장조영술의 정확도는 위내시경에 비해 현저히 떨어져요. 특히 조기 위암의 경우 발견율이 매우 낮아요. 진행된 위암도 의심소견이 나오면 결국 조직검사를 위해 위내시경을 다시 받아야 하거든요. 그럼 왜 이런 검사가 아직도 선택지에 남아 있을까요? 이는 내시경 시설이 없는 일부 오지나 섬 지역에서 부득이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남겨둔 것이에요. 하지만 요즘은 거의 모든 지역에서 내시경 검사가 가능하니까 굳이 이 검사를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네 번째는 심장 초음파입니다. 이 검사는 분명히 유용한 검사예요. 심장의 구조와 기능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정말 좋은 검사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건강검진 목적으로 받을 필요는 없어요. 심장 초음파는 주로 심장 판막질환, 심근병증, 선천성 심질환 등을 진단하는 데 사용되는데 증상이 없는 일반인에서 이런 질환을 발견할 확률은 매우 낮아요. 오히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이라면 심장 초음파보다는 관상동맥 칼슘점수 검사나 운동부하 검사가 더 유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성인들에게 가장 흔한 심장 질환은 관상동맥 질환이거든요. 물론 가족력이 있거나 흉통, 호흡곤란, 부정맥 등의 증상이 있다면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검사예요. 하지만 단순히 심장도 한번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받을 검사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기공명영상 MRI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방사선 노출이 없어서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모든 부위의 만능은 아니거든요. MRI는 움직이지 않는 장기를 정밀하게 보는데 특화되어 있어요. 뇌나 관절, 척추 같은 부위에는 정말 뛰어난 검사죠. 하지만 폐나 복부처럼 호흡으로 인해 움직이는 장기들은 CT가 더 정확할 수 있어요. 또한 MRI는 촬영 시간이 오래 걸려요.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이 시간 동안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
폐쇄 공포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상당한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비용 면에서도 CT보다 훨씬 비싸요. 건강검진에서 받는 MRI는 대부분 비급여라서 부담이 크죠. 건강검진에서 흔히 받는 뇌 MRI의 경우 뇌종양이나 뇌경색을 발견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증상이 없는 일반인에서 이런 질환을 발견할 확률은 매우 낮아요.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뇌의 변화들이 이상 소견으로 보고되어서 불필요한 걱정만 늘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여섯 번째는 허리나 목 부위의 MRI나 CT입니다. 요통이나 목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한번 정확히 찍어보자는 생각으로 이런 검사를 받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여기에 큰 함정이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퇴행성 변화들이 모두 이상 소견으로 보고되거든요. 예를 들어 추간판 돌출, 척추관 협착, 척추 전방전이 같은 무서운 진단명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변화들이 증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에요. 실제로 요통이 없는 정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상당수에서 이런 퇴행성 변화들이 발견되거든요. 결국 이런 검사를 받고 나면 내 허리가 이렇게 망가져 있었구나라는 생각에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생활하게 되고 이것이 근육 약화와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요. 척추 관련 검사는 증상이 있을 때 정형외과나 신경외과에서 치료 목적으로 받는 것이 맞아요. 건강검진에서 예방 목적으로 받을 검사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일곱 번째는 각종 특수 혈액 검사들입니다. 노화 관련 검사, 항산화 검사, 중금속 검사, 유전자 검사, 알레르기 검사 등등 정말 다양한 검사들이 있어요. 이런 검사들의 공통점은 비용이 비싸다는 것과 의학적 효용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항산화 수치가 낮다고 나왔다고 해서 특별한 치료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중금속 수치가 조금 높다고 해서 당장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거든요. 유전자 검사의 경우 더욱 신중해야 해요. 당신은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확률이 일반인보다 2배 높습니다. 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해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이는 유전자 검사를 받지 않아도 누구나 해야 하는 것들이죠. 오히려 이런 결과들이 과도한 불안감을 조성해서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한번 받아보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결과에 너무 의존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반대로 꼭 받아야 할 검사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런 검사들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받을 가치가 충분한 검사들이에요. 첫 번째는 위내시경입니다. 우리나라는 위암 발생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위암 생존율도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위내시경을 통한 조기 발견 때문이에요. 국가검진에서도 40세 이상에게 2년마다 위내시경을 제공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위내시경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위장조영술이 아니라 말이죠. 위내시경의 장점은 직접 위 내부를 눈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에요. 아주 작은 조기 위암도 발견할 수 있고 의심스러운 부위가 있으면 바로 조직 검사도 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하나의 팁을 드리면 소화기내과 세부 전문의에게 검사 받으시는 것을 권해요. 내시경은 시술자의 숙련도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검사 전에 병원에 전화해서 소화기내과 세부 전문의가 직접 검사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또한 위험인자가 있는 분들, 마이너스 위암 가족력, 헬리코박터 감염, 흡연, 과도한 음주, 짠 음식 섭취 등이 있는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받는 것도 좋아요. 특히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이 있는 분들은 제균 치료 후에도 정기적인 추적 검사가 필요해요. 제균 치료로 위암 위험이 감소하지만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두 번째는 복부 초음파입니다. 이 검사는 정말 효율적인 검사예요. 한 번의 검사로 간, 담낭, 담도, 췌장, 신장, 비장을 모두 볼 수 있거든요.
방사선 노출도 없고 아프지도 않고 비용도 비교적 저렴해요. 특히 췌장암 같은 경우 침묵의 암이라고 불릴 정도로 조기 발견이 어려운데 복부 초음파에서 상당 부분 발견할 수 있어요. 물론 모든 췌장암을 다 찾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절반 이상은 발견 가능합니다. 간암의 경우에도 초음파가 매우 유용해요. 특히 간염이나 간경변이 있는 분들은 6개월마다 초음파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통해 조기 발견율을 크게 높일 수 있어요. 담석이나 담낭 용종 같은 질환도 초음파로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이런 질환들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초음파를 통해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복부 초음파도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직접 시행하는 곳에서 받으시는 것을 권해요. 초음파는 시술자의 실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검사거든요. 세 번째는 유방 초음파입니다. 국가검진에서는 유방 촬영술만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여성들은 유방 조직이 치밀한 경우가 많아서 초음파가 더 정확할 수 있어요. 유방 촬영술과 초음파는 서로 보완적인 관계예요. 유방 촬영술은 미세석 해화를 잘 발견하고 초음파는 종괴를 잘 발견하거든요. 이상적으로는 두 검사를 모두 받는 것이 좋지만 비용을 고려한다면 30대에는 초음파를, 40대 이후에는 유방 촬영술과 초음파를 번갈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특히 유방암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일반인보다 20년 정도 일찍부터 검사를 시작하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어 어머니가 50세에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면 딸은 30세부터 검사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입니다. 유방 초음파도 영상의학과 전문의나 외과 전문의가 직접 시행하는 곳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경질 초음파라고 하는 부인과 초음파입니다. 국가검진에서는 자궁경 부세포 검사만 해주는데 이것만으로는 난소암이나 자궁내막암을 발견하기 어려워요. 난소암은 특히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릴 정도로 초기 증상이 없어요. 그런데 경질 초음파를 통해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궁근종이나 난소낭종 같은 양성 질환들도 초음파를 통해 발견할 수 있어요. 이런 질환들은 당장 생명에 위험하지는 않지만 크기가 커지면 수술이 복잡해질 수 있어서 조기 발견이 중요해요. 부인과 전문의가 있는 검진센터에서 경질 초음파를 받으시면 한 번의 검사로 자궁과 난소의 다양한 질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험이 있는 여성이라면 1년에 한 번 정도 받으시는 것을 권해요. 다섯 번째는 대장 내시경입니다. 이 검사는 국가검진에서 제공하지 않는 검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검사라고 생각해요. 대장암은 다른 암과 달리 예방이 가능한 암이에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대장암이 용종이라는 전암 병변을 거쳐서 발생하거든요. 이 용종을 미리 발견해서 제거하면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어요. 작은 용종이 대장암으로 진행하는 데는 보통 5년에서 10년이 걸려요. 그래서 45세부터 80세까지 5년마다 검사를 받으면 대부분의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어요. 대장 내시경의 또 다른 장점은 진단과 동시에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용종이 발견되면 바로 제거할 수 있거든요. 검사 전 준비가 좀 힘들긴 해요. 전날부터 금식하고 장정결제를 복용해야 하거든요. 하지만 이 정도의 불편함으로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감수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만약 용종이 발견되면 그 용종의 크기와 조직학적 특성에 따라 다음 검사 시기가 결정돼요. 고위험 용종의 경우 3년 후에, 저위험 용종의 경우 5년 후에 추적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대장 내시경도 소화기내과 세부 전문의에게 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대장 내시경은 기술적으로 까다로운 검사이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의에게 받는 것이 중요해요. 여섯 번째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에 대한 정밀 검사입니다. 국가검진에서도 기본적인 검사는 해주지만 경계선에 있는 분들은 추가 검사가 필요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혈압이 130 전후로 애매하게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 24시간 활동 혈압 측정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어요.
병원에서 재는 혈압은 긴장으로 인해 높게 나올 수 있거든요. 당뇨병의 경우 공복혈당만으로는 진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당화혈색소나 경구당 부하 검사를 추가로 받으면 더 정확한 진단이 가능해요. 특히 당뇨병 가족력이 있거나 비만인 분들은 이런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지혈증은 국가검진에서 4년에 한 번만 해주는데 이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가족력이 있거나 다른 심혈관 위험 인자가 있는 분들은 매년 검사 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또한 여성의 경우 폐경 전후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급격히 변할 수 있어요. 폐경 전후 몇 년간은 매년 검사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어요. 일곱 번째는 저선량 흉부 CT입니다. 이 검사는 모든 사람이 받을 필요는 없고 폐암 고위험군에게만 권하는 검사예요. 국가에서도 30감년 이상 흡연자에게는 제공하고 있어요. 30감년이라는 것은 하루 한 갑씩 30년간 피우거나 하루 두 컵씩 15년간 피운 경우를 말해요. 하지만 국가검진에서 빠진 고위험군들이 있어요. 요리를 많이 하시는 분들, 간접 흡연에 심하게 노출된 분들, 성면이나 라돈 같은 발암물질에 노출된 적이 있는 분들이 그렇죠. 최근 연구에 따르면 주방에서 기름을 이용한 고온 요리를 오래 하는 경우 폐암 위험이 증가한다고 해요. 특히 환기가 잘 안 되는 주방에서 오랫동안 요리해온 분들은 비흡연자라도 폐암 위험이 높을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50세부터 74세까지 1년에서 2년마다 저선량 흉부 CT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검진도 나이에 따라 전략이 달라져야 해요. 20대와 50대가 같은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거든요. 20대의 경우 기본적인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 정도면 충분해요. 여성의 경우 자궁경 부세포 검사를 추가하면 되고요. 이 나이에 방사선 검사를 받을 필요는 거의 없어요. 30대가 되면 위내시경과 유방 초음파 여성, 복부 초음파를 고려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매년 받을 필요는 없고 2, 3년에 한 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40대부터는 본격적인 검진이 시작돼요. 국가검진에서 제공하는 검사들을 빠짐없이 받으시고 추가로 대장 내시경, 복부 초음파, 유방 초음파 등을 받으시면 됩니다. 50대 이후에는 개인의 위험 인자에 따라 검진 항목을 조정해야 해요. 가족력, 기존 질병, 생활 습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맞춤형 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검진을 언제 받느냐도 중요해요. 가장 피해야 할 시기는 12월 말이에요. 이 시기에는 검진을 미뤄왔던 사람들이 몰려서 의료진들이 과로에 시달려요. 실제로 12월 마지막 주에는 한 명의 의사가 하루에 100건 이상의 내시경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꼼꼼한 검사를 기대하기는 어렵죠. 가장 좋은 시기는 1월 초예요. 의료진들이 연말 과로에서 회복되었고 검진 대기자도 적어서 여유 있게 검사 받을 수 있어요. 특히 내시경 같은 검사는 의사의 컨디션이 중요하거든요. 검진을 받고 나면 결과지를 받게 되는데 이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결과지만 보고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의사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검진받은 병원에서는 결과 상담을 무료로 해주게 되어 있어요. 이는 국가에서 정한 규정이니까 꼭 활용하세요. 단순히 정상입니다 라는 말만 듣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하는지 물어보세요. 또한 이상 소견이 나왔다고 해서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대부분의 이상 소견들은 추가 검사를 통해 정상으로 판명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건강검진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을 위해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증상이 있을 때는 검진이 아닌 진료를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복부 통증이 있다면 비싼 검진센터에서 복부 초음파를 받지 마시고 병원에서 급여 초음파를 받으세요. 같은 검사인데 비용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요. 두 번째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추가 검진 혜택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회사에서 추가 검진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으니 인사팀에 문의해 보세요. 세 번째는 지역보건소의 검진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에서도 저렴한 비용으로 기본적인 검진을 받을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검진을 받아도 모든 질병을 다 발견할 수는 없어요. 검진은 건강관리의 한 부분일 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평소의 건강한 생활 습관입니다. 실제로 암 예방에 있어서 검진보다 생활 습관 개선이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아요. 금연, 절주,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이 검진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검진은 이미 생긴 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고, 생활 습관 개선은 병이 생기는 것 자체를 예방하는 거거든요. 어느 것이 더 좋을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염려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조그마한 몸의 변화에도 큰 병이 아닐까 걱정하고 검사 결과가 조금만 이상해도 밤잠을 못 이루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에게는 오히려 과도한 검진이 독이 될 수 있어요. 검사를 많이 받을수록 이상 소견이 더 많이 나오고 이것이 또 다른 불안의 원인이 되거든요. 건강염려증이 있는 분들은 신뢰할 만한 주치의 한 분을 정해서 그분과 지속적으로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아요. 인터넷 검색이나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것보다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건강검진을 계획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위험도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가족력, 과거 병력, 생활 습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해요. 예를 들어 직계 가족 중에 대장암 환자가 있다면 일반인보다 10년 일찍 대장 내시경을 시작해야 해요. 유방암 가족력이 있다면 유방검진도 일찍 시작해야 하고요. 반대로 특별한 위험인자가 없다면 굳이 많은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어요. 기본적인 국가검진과 몇 가지 추가 검사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런 개인별 위험도 평가는 혼자서 하기 어려우니까 가정의학과 전문의나 내과 전문의와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해요. 앞으로의 건강검진은 개인 맞춤형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돼요. 유전자 정보, 생활습관, 환경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개인별로 최적화된 검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 특정 유전자 변이가 있는 사람은 특정 암에 대한 검진을 더 자주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른 검사에 집중하는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이런 기술이 완전히 자리 잡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원칙들을 따라서 검진 받으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면서 검진 분야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돼요. 이미 영상의학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이 의사만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경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개인의 검진 이력과 위험인자를 분석해서 최적의 검진 스케줄을 제안해주고 검사 결과도 더 정확하게 해석해 줄 것으로 예상돼요. 하지만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해도 환자와의 소통, 종합적인 판단 등은 여전히 의사의 역할이 중요할 거예요. 기술과 의료진의 조화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검진에 대한 제 경험과 지식을 최대한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건강검진은 선택과 집중이 중요합니다. 모든 검사를 다 받는다고 해서 더 건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불필요한 검사로 인해 해를 당할 수도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훌륭한 국가검진을 빠짐없이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위험인자를 고려해서 필요한 추가 검사를 선별적으로 받는 것이죠. 무엇보다 검진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평소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금연, 절주,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등이 어떤 검사보다도 강력한 건강 보장책입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은 좋지만 과도한 걱정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적절한 검진과 건강한 생활 습관, 그리고 믿을 만한 의사와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건강을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실 때는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라요. 비싸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고 많이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도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건강한 100세 시대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반드시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이 내용을 카톡방과 밴드, 핸드폰에 공유해 주세요. 균형 잡힌 건강 정보로 모두가 건강한 노후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다음에는 또 다른 유익한 건강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도 꼭 알려주세요.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